자, 이제 2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심층 인터뷰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중국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국내에서 중국 관련해서 손꼽히는 딱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바로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손꼽히지 않습니다. 아니, 손꼽혀요 진짜. 그냥 오래만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중국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중국은 제가 이제 아버지랑 중국에 가서 한 10년 살았고 언제쯤이요?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있었고 중국에 계속 그때 계셨어요? 네네네. 90년대 가서 2000년대 중국이 WTO 가입한 게 2001년인데 그 네네. 이후에까지 공부하고 왔죠. 그러면 사실 변하는 모습을 보신 거잖아요. 저는 완전히 완전 초기에 본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업계 들어와서 계속 중국 일만 했으니까 이제 우와. 계속 출장 다니고 또 네. 이제 놀러 가서 보고 또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제가 말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손꼽히는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네요. 아 그렇지 한 않습니다. 분입니다. 제일 그냥 오래 했을 뿐이고 와. 네, 맨날 틀려서 항상 뭐 사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아 일단 제가 2주마다 나오는데 네네. 이제 앵커님 오시기 전에 이제 멤버들과도 계속 업데이트 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오늘은 그 중국 인프라 투자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뭐 인프라 최근에 투자. 이제 네. 뭐 국내도 그렇고 철강이나 네네. 뭐 굴삭기나 뭐 성장주가 아닌 것들이긴 한데 음. 중국 관련 인프라 투자 기대가 좀 있고 3월달에 전인대가 있다 보니까 네. 전인대가 맨날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고는 하지만 네네. 어쨌건 중국이 재정을 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인프라 얘기를 할 건데 네. 그에 앞서서 네. 제가 방송 2주 전 그리고 4주 전 계속 뭐 어떻게 보면 2월장 좋을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대보다 많이 못하게 지금 중국이 돌아가고 있고 소수긴 하겠지만 네. 미국을 주로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쪽도 제 의견 듣고도 투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AS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뭐 좋습니다. 중국 시장 근데- 얘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중국에 뭐 직접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사실 중국을 빼놓고 미국을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뭐 네, 테슬라, 애플 네네. 모두 다 익스포저 크고 네. 네, 기본적으로는 보셔야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직접 투자를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저녁 라이브를 많이 보시고 네네. 저는 이제 댓글이 많지는 않은데 네. 댓글을 또 많이 보고 피드백을 드리는 편인데 아. 이제 예를 들면 저도 10월, 11월부터 계속 사자란 의견이었고 네네. 물론 그 전에도 틀렸으니 계속 비중 확대 의견도 물론 했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10월 이후에 보신 분들은 그래도 그 이후로는 올랐는데 네. 사실은 1월 말부터 해서 제가 또 2월장이 좋다고 했을 때 보셨던 분들의 경우는 그냥 꼭지를 딱 잡았네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시고 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AS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국 본토 시장 걱정은 잘 안 하거든요. 네네. 상해 심천 쪽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뭐 최근에 빠지고는 있지만 외국인 들어와 있고 본토 로컬 그러니까 본토 쪽 그 자국 내 자금은 어차피 지금 바닥인 상황이라 네. 2분기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큰 문제는 없는데 항상 문제는 이제 홍콩 쪽 얘기입니다. 네네. 뭐 항생 지수든 네. 항생 테크든 계속 걱정이 많으시고 뭐 빠질 때 보면 굉장히 대차에 빠지다 보니까 네네.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제 빠진 상태다 보니까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저희 결론은 기본적으로는 2월 달에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네. 전인대 장세를 기대한다 2월 달 이렇게 봤던 이유가 사실은 경제 지표나 실적이 깜깜이 상태라서 중국은 2월 달에 기댈 수 있는 게 뭐 대출이나 네네. 유동성이나 내부적인 정책들 기대인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대로 가곤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뭐 일단은 미국 이슈가 많이 덮은 것 같고요. 아. 미국 이슈에 왜 이렇게 홍콩 증시 흔들리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네네. 미국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은 또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중국에서 뭐가 좀 개선될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굉장히 이제 추세 자체가 꺾여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그림 전혀 아니니까 네.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제가 이제 그림을 좀 하나 띄워놨는데 네. PD님이 좀 틀어주시면 오른쪽 하단에 표 매트릭스로 된 무슨 바둑판 같이 된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있는 척하고 자시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기본적으로 뭔가 추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수 같은 거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표가 뭐냐면 오른쪽 가로축은 이제 저게 이제 중국의 적정 PER 같은 것들 대충 구해놓고 제시 밴드 같은 걸 하잖아요. 항상 네네. 틀리지만 밴드를 제시하는 로직이나 논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가로축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고요. 네. 뭐 지금 3.5가 아니라 넘었죠? 오른쪽을 뚫고 지금 나가버렸죠. 네네. 그리고 세로축은 중국 제조 PMI인데 이거는 그냥 경기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홍콩은 되게 이단화 혹은 좀 변종 구조인 게 네. 아시겠지만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은 홍콩 금융시장과 사실 직접 연계는 없고 거기에 얹어졌을 뿐이고 네네. 그 상장한 기업들의 이익의 90%는
중국 본토에서 벌죠. 그리고 얘네들의 유동성이나 금리 그리고 심지어 홍콩 달러는 네. 아시는 대로 달러에 패그가 돼 있다 네네. 보니까 또 연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연준이 좌우하고 네. 본토의 실적은 이제 본토가 본토에서 좌우하는 좌우하고. 형태가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원하는 바람직한 구도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미국 금리가 왼쪽으로 갈수록 즉 네. 하락을 할수록 네. 그리고 경기가 밑으로 지금 세로 축이 내려갈수록 경기가 좋아질수록 PMI 지수가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높아지는. 걸로 받게 되는 구도인데요. 네. 당연히 최근 2월 달 들어서 저희가 미국의 금리가 무조건 내려간다고 가정하고 중국만 좋아질 거라고 가정한 건 아니지만 네네. 사실 스토리의 7-80%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내용이고 네. 미국에 대한 변수는 맞출 수 없지만 네. 20-30% 정도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그 좀 낮은 금리를 네네. 가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도 없는 3.9라는 네. 장기 금리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측면이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연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사실 2월 달이 아까 깜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중국 1월 지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네네. 했고 집단 감염한 거 누구나 다 알고 네. 지표는 대기 상태인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월에 확인하는 이제 2월 지표들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좀 더 휘둘릴 수 있는 혹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이슈가 좀 걸려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은 질문 중에 굉장히 단타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트레이딩을 굉장히 레버리지로 가실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2, 3주가 지금같이 공포스럽게 흘러가는 상황이라면 애널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단기적인 뷰를 어떻게 보냐고 말씀드릴 때는 좀 네네. 고민이 되고 네. 제가 또 복선을 까게 되는데 네네. 사실 저는 조금 견디면 이거는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해 저희가 네. 홍콩이든 중국이든 좋아지는 로직은 아까 보여드린 그 축의 세로 축에 대한 중국 네. 내부적인 얘기고 PMI가 네네네. 좋아질 것으로. 그러니까 홍콩이 싸고 미국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좋아요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는 아직 그 축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어. 제 생각에 전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제가 뭐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 네네. 전 개인적으로 3월 달에 어차피 2월에 고용이나 CPI 또다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만 네. 확률적으로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좀 상단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은 해요. 혹은 좀 오버슈팅을 하지 않았냐 네네. 생각을 하고 설사 이게 바뀌지 않더라도 중국의 그 홍콩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시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남아 있는 중국의 부동산, 중국의 리오프닝 성과들 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걱정하시고 지금도 뭐 21선, 31선 깨져서 기술적으로 보면 네. 우려가 되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미 조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좀 흔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는 충분히 더 확대하실 수 있는 고려할 찬스라고 저는 보고 네. 기존에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최근 특히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상당한 수익률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클 텐데 네네. 조금 보유한 상태로 견디시는 것도 아. 저는 뭐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판단이시네요. 좋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를 보니까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랑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에게 중국이 다시 한번 제재를 가했다. 네, 제재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저도 이제 그 뉴스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1년 전에도 2022년 2월에도 똑같은 제재가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뭔가 풍선을 터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재를 하니까 혹시 미중 관계가 좀 나빠지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큰 틀에서는 네. 미중 관계가 악화된 게 이제 트럼프 때부터 해서 2018년 정도부터 네네. 저희가 미중 관계가 이제 들어온 거고 네. 직영항 리스크나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장세가 완전히 꺾이거나 네. 경기나 이런 것들이 대차게 영향을 받은 거는 그러니까 즉 미중 관계로 네네네. 영향을 받은 건 사실 2018년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래요. 네. 근데 그건 2018년은 정말 관세를 때렸고 네. 수출 쪽에 문제 생겼는데 네. 조금 간과하고 또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2018년이 중국이 트럼프한테 공격을 당하는 그 해가 네. 중국 은행권에선 역대급 부채 감축 네. 규제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017, 18년에 네. 사실은 규제를 엄청 하면서 네. 앵커님 들어보셨겠지만 중국 얘기하면 그림자 금융 그림자 이런 거 금융. 얘기 많이 네네네. 나왔잖아요. 네. 지방 정부 막 부채고 신용불량자고 네. 그런 식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디레버리징 부채 감축을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중국 탐방을 2018년에 많이 갔었는데 네. 은행이나 이런 데를 가면 트럼프보다 당국 규제가 너무 힘들다. 뭐
반독점법인이 최근에 했던 그 규제 말고도 네네네. 은행권 규제가 17, 18년 되게 세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올해 중국의 상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풍선 이슈도 그렇고 뭐 블링컨이 뭐 설사 다시 중국을 방문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정치인들 자체는 미국 쪽에서도 절대 놔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계속 양측이 계속 어떤 으르렁거릴 텐데 실제로 펀더멘탈을 뭐가 꺾을 만한 이슈들이 되느냐를 먼저 고려해야 할 때 그렇죠. 중국의 내부적인 상황은 2018년과 되게 다르게 트리플 완화 국면이다. 그러니까 통화도 완화할 거고 올해 재정도 완화하고 부동산을 완화하는데 네. 올해 저희가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수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오프닝하고 거의 지하실까지 갔던 소비, 네네. 서비스, 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최근에 트레이딩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보다 못할 거라는 의견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악재로 보이시는 거고 아직 증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부동산도 거의 살아날 때까지 완화를 좀 할 거고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래서 구간이 지금 구도 자체는 굉장히 레토릭이나 정치가들의 양쪽에서 혹은 중국 쪽은 외교부나 이런 데서 상당히 첨예하게 보이겠지만 그리고 일부 특정 기업들은 네. 충분히 제재를 하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땐 테크나 섹터의 일부 문제고요. 네. 전반적인 경기를이나 수출이나 내수를 꺾을 만한 이슈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은 오히려 이런 풍선 이슈 나오거나 네. 양쪽이 그런 약간의 유치하듯이 이렇게 행동이 나오거나 네네네. 이런 것들이 시장을 흔들면 네. 사는 걸로 대응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국은 그렇습니다. 올해 네. 중국 스토리는 내수니까요. 네네. 네네. 저 내순대 오늘 근데 왜 인프라를 좀 네, 중심으로? 인프라는 사실 오늘 방금 이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이 이런데 저희 이제 자료를 좀 띄웠는데 네. 자료 갖고 온 그냥 구두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중국은 당연히 소비나 서비스업이 네. 이제 방역을 풀어서 좋아지는 건데 다들 그거 기대하고 계시는데 네, 인프라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다길래 저도 약간은 네. 의아했거든요. 이게 작년에 중국이 사실은 경기가 내수가 원래 안 좋으니까 네네. 이제 항상 그렇듯이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해서 작년에 인프라 투자가 연간으로는 네. 11%나 증가를 했어요. 작년 중국 성장률이 뭐 3, 4%밖에 안 네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저희가 만나는 국내 기관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좀 중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에서 굴삭기가 하나도 안 팔렸고 시멘트 건자재는 하나도 수요가 안 나왔고 철강도 사실은 공급을 줄인 게 아니라면 네네. 실제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는 한다고 11% 늘었다고 하는데 왜 앞뒤가 안 맞아요? 네, 뭘 한 거냐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인프라가 작년에 기본적으로 태양광 혹은 뭐 데이터 센터 네. 중국에서 이제 신형 인프라라는 새로운 테마가 생긴 게 뭐 그쪽으로 돈이 갔다는 설도 있는데 제일 큰 건 작년에 해야 될 투자를 네. 하나도 안 했다 보니까 네. 내수는 결국에 소비하고 투자가 주축인데 네. 아무리 그래도 올해는 소비만 갖고는 될 수 없고 네네. 투자가 뭔가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너무 거짓말처럼 네. 수차와 차이가 컸기 때문에 네. 올해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최소한 플러스 알파로 어. 받쳐주겠느냐 어. 이게 또 관심 꽤 많으세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중국 그 안 보셔도 BDI 운임이나 네. 중국 쪽 지금 관련된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철광석 관련된 운임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지금 빠져 있는데 네네. 과연 중국이 이제 언제 수입을 할 거냐 이런 걸 또 결국에는 중국의 고정 투자나 그렇죠. 인프라 투자 중요하죠. 그래서 아. 저기 이제 인프라 투자가 사실 이런 거죠. 작년에는 거짓말을 했고 네. 올해는 수치 말고 네네. 실제 착공을 하고 땅을 파고 뭔가 투자를 할 건지 네네. 그거에 대한 자료고요. 네. 그래서 자료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자료 하나증권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희 결론은 올해도 그 인프라 투자는 10에서 한 15% 정도 증가가 나올 것 같다. 네. 굉장히 많이 빠른 그럼요. 겁니다. 네. 올해 성장률 예측이 5, 6% 되니까 네, 그쵸. 굉장히 많이 빨리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에 그러면 걔네가 다 그 돈을 뭐 어디 뒤로 먹은 게 아니라면 네네. 지방 정부에게 하달된 돈들이 네네. 과연 어디로 간 거냐. 네. 일부는 태양광 혹은 뭐 신재생 관련된 네. 풍력 이런 투자를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상당 부분 이런 전통 인프라나 네. 일반적인 그런 큰 프로젝트들은 네.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받은 돈이 상당히 끌어서 이렇게 이제 추경을 해서 줬는데 네네. 결국엔 그 돈들이 제로 코로나에 막힌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진핑 집권 3기가 10월달에 등장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이 이번에 네. 10월에 확정이 됐는데 그 전 단계 한 5, 6개월 동안 아시는 대로 상해 락다운 이슈가 있었고 네네. 상당히 많은 이제 지방 정부 관료들이 교체 시즌 이제 인사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네. 한쪽에서는 리커창 총리는 부양을 하라고 했고 네. 한쪽에서는 확진자 잡으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확진자 잡았던 거에 거의 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금액이 계상은 시켜놨는데 실제 집행은
뭐 하청도 줘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럼 그 설비 투자가 검역소 설비 투자했나? 뭐 그쪽에다가 하는 쪽에 인프라는 했겠죠. 그러니까 막 헬스케어 쪽은 백신 저장소 세우고 어쨌든 돈 들어가서 설비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완전 뻥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 야전병원 이런 건 했겠죠. 아, 뭐 그런 것도 설비 투자. 예. 예, 근데 이제 그 집행이 옛날보다 이제 지방 정부를 못 믿다 보니까 중앙 정부가 네. 돈을 주면 네. 저희는 이제 예전에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이 중국이 그래도 뭐 좀 땅을 파나 철도를 하나 이럴 때 네. 옛날엔 채권 많이 한도 주면은 좋아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뒤통수를 맞은 게 네. 결국에는 그 돈이 수치적으로는 했다고 그러고 네. 실제로는 그냥 국고에 있는 거죠. 어. 왜냐하면 하청업체들한테 나눠주고 사람을 모아서 운집시켜서 공사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 근데 사실 뭐 작년 상황 중국 아시겠지만 네네. 7월부터 11월까지 감기를 잡은 상황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운집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집권 그 3기 집권이 결정되고 인사도 모두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네. 중국의 이 정치인들은 해야 될 게 성과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올해 굉장히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작년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돈은 받아놨고 네. 그럼 그 돈까지 합쳐서 올해 뭔가 설비 투자와 인프라 투자가 많아질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이제 물론 그거에 가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올해 말 그대로 작년에 안 쓴 돈 엎어지는 돈이 있는 거고 네네네. 올해도 기본적으로는 설정을 해야 되는데 3월 5일에 있는 이제 전인대에서 뭐 이런 지방 채권 한도 이런 거 나올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에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올해 엎어지는 돈이 상당히 많고 네. 그 중국이 그 이번 주 초에 잠깐 반짝 시장이 이제 좀 분위기가 요새 안 좋았었으니까 네네, 근데 네. 잠깐 월요일 화요일에 좀 반등했던 이유가 1월 달에 중국의 중장기 대출이 엄청 많이 풀렸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중장기 대출이 중장기 많이 대출이 풀렸다. 은행권에 많이 풀렸다는 거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기업 대출이 되게 많이 풀렸는데 네. 중국은 결국에 관치금융이고 네네. 국유은행들이 결국엔 정부의 어떤 하달된 명령에 의해서 조금 한도를 가져가는데 네. 연초에 그런 돈들이 많이 풀리는데 풀린 돈들의 성격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작년에 해야 될 프로젝트들이나 인프라 관련해서 자금 집행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중장기 대출로 주로 잡힙니다. 네네. 가계 중장기 대출은 당연히 다 주담대나 주택, 이런 네. 것들일 거고 네네. 기업 대출은 대부분 성격은 정부 관련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인대에서 어디에 그러면 우리가 좀 인프라를 건설할 것이며 어떤 분야에 우리가 좀 돈을 많이 쓸 것이며 이런 것들을 결정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번 전인대는 딱 지적하신 대로 3월 5일날 총리 업무 보고 같은 걸 발표를 하면 네네네. 언론에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드릴 텐데 네네. 이제 시장에서 관심은 올해도 신재생일지 예를 네네. 들면 네. 아니면 작년에 좀 미뤄놨고 성과가 좀 미진했던 네. 전통 인프라를 할지 그렇게 되면 철광석 가격, BDI 운임 네. 혹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는 철강이나 화학 쪽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뭐 중국 관련 기업도 있고 네. 국내에도 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 지금 해외 주식 하시고 특히 미국 쪽 보신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보실 때 네네. 사실 올해 중국이 소비만 가지고는 경기를 올리더라도 체감적으로 네네. 어떤 그 탄력성이나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그쵸. 실제 수치보다 네네. 실제 체감적으로 그래도 중국은 투자가 좀 집행이 돼야 되고 확실한 거는 작년에는 금액 대비 상당 부분 효과가 굉장히 간극이 컸고 올해는 금액과 증가율이 10%라도 네. 간극이 좀 더 많이 끌어올려질 것 같다. 플러스 알파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올해 이제 굴삭기나 중국 관련해 지금 뭐 BDI 운임 지수는 정말 땅 파고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불과 저기 2년 전에 그 컨테이너 경북 없어서 현상 때, 네네. 그것 때문에 난리였는데 지금 뭐 말도 아니잖아요. 정말 흠할 때죠. 예. 예. 국내 종목도 워낙 또 잘 아시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해운이나 이런 쪽도 운임이 막 말도 못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업종으로 보면은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중국 쪽은 스마트폰이나 네. 테크 쪽 이런 수입을 먼저 원재료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1분기 얘기를 드리고 있고 네네.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움직이게 되면 요거는 좀 시차가 있기는 할 거예요. 2월 3월에 전인달 끝나고 실제 채권 찍고 지금 대출도 집행이 되면 네. 4, 5, 6월 달에 네. 상당히 중국 관련 투자가 한 번은 좀 뒤집어 엎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중국 관련 뭐 굴삭기 기업이라든지 네. 또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쪽에서 보면 CSI 500 지수 이런 것들이 네. 그 중국에서 조금 그런 인프라에 특화되어 있는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중국 경기 수출 없이도 괜찮다. 이런 쪽에서 직접적인 그 직접적인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혹시라도 그러면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부담스럽게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3분기 정도를 보고 있고요. 3분기 정도에는 가능하다. 그럴 일이 있을 그럴 수 수 있다. 있다. 아,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수치적으로 중국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어제 미국의 그 난리난 생산자 네네. 물가가 네. 중국이 지금 마이너스 2개월째 마이너스고요. 어. 그리고 CPI도 근원 물가를 보면 네. 0%대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한 달 1.0이 나왔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그건 베이스가 낮아서 그렇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은 회복을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중국이 미리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미리 땡겨서 상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유가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를 수는 없고요. 그냥 그러면요. 네네. 이렇게 건설 기계 아니면 철강 이게 중국이 진짜 막 공장 돌리기 시작. 저 안 그래도 요즘에 미세먼지 많아서 요즘에 공장 많이 돌리는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아직은 아닌가 보네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미세먼지가 온 게 이제 팬데믹이 끝나니 또 마스크를 써야 되나 이제 네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 2년 동안 중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한 3년 전에 네. 세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네. 석탄 쪽을 좀 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 다시 썼죠, 그래서. 화력 발전을 네네. 석탄 발전을 다시 돌릴 뿐인 것 같아요. 경기의 문제 같진 않아요. 아직은. 그렇구나. 어쨌든 이제 질문 드리는 네. 거는 건설 기계나 철강이나 그럼 이쪽으로 내가 지금 좀 투자를 해봐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전인대를 보고 좀 생각해 보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인프라 자료는 또 지금 당장 말씀드렸다가 네.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3월 전인데 보시고 네네. 저희 같은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평가를 좀 해드린 내용들 보시면서 천천히 2분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거는 중국이 부동산 망한다고 얘기가 들리고 네네. 인프라가 지금 전혀 작동을 안 해서 국내에도 그렇게 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사실 기회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유심히 째려보시면 되고 저도 뭐 어차피 이거는 제 그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텔레그램 이런 채널에 계속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이유가 네. 상품 가격이나 네네. 당연히 이런 인플레 압력도 있겠지만 저는 중국 투자 수요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너무 증명한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올해 조금 뭐 2분기 혹은 3분기까지는 증명할 수 있고 그거 좋다면서 인플레가 어떻게 안 생기냐라고 그러시는 거는 네. 사실 중국 재고 데이터를 보시면 네. 아직 전반적으로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네네. 과정에서 투자 수요도 소비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도 회복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이쪽도 결국에는 작년에 10%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인플레보다는 조금 중국 쪽의 수요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일본 기업도 좋고 네. 미국 기업 쪽에서도 굴삭기나 중장비 기업들 또 독일 쪽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미중 관계랑 좀 연결된다고 보는 게 네. 사실 정치가들이 지금 각국에서 중국이 제일 비호감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사실 레토릭으로 정치적으로 여론을 몰고 가기 쉬운데 사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또 중국 쪽에서 돈을 벌던 국가들이 네. 지금 극악하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중 적자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독일, 네. 일본, 네. 한국, 네. 대만 모두 다 중국이 수입을 안 해서 네. 적자가 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중국이 작동이 안 한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우리 네네. 대한민국만 네. 특별히 뭐 적자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럼 중국이 정상적으로 다시 무역을 재개하고 특히나 최근 호주와의 관계 개선을 보시면 네. 호주가 결국에 40-50% 무역 노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네. 정치가들도 좀 이렇게 서로 같이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웃긴 게 네네. 이제 한창 막 무역 분쟁하고 이제 그래서 관세 때리고 했을 때에도 사실 생필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정하지 않았었잖아요. 못하죠. 못했잖아요. 네. 그게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야 내가 이 품목에 대해서 뭐 20% 때릴 건데 근데 샴푸는 그냥 써.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이거는 국민들이 뭐-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여론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이 대중 반중에 대한 건 물론 최악일 것 같고 네네. 이제 민간 교류단에서 조금 돈이 돌면 네. 결국에 또 여론 자체가 막 확 바뀔 수는 없죠. 이 중국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증명을 더 해야 되지만 네네. 그런 것들도 미중 관계가 이제 그 미국이 본인들 라인업과 함께하자고 하는 국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중국이 돈을 좀 벌게 해주면 네. 느슨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 관계에서 아까 앞단에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AS 하면서 네네. 홍콩 제가 다음번에 나올 때 얘기를 드릴 건데 네네. 홍콩이 최근에 조금 더 이렇게 불안감 있게 보인 거는 네. 이것도 결국 미국 금리와 관련은 있는데 네. 홍콩이 달러랑 페그가 돼 있는데 네. 홍콩이 최근에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서 네. 미국과 홍콩 금리 차가 벌어지면 홍콩 네.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이런 요인이 있는데 네. 그런 요인 중에 미국 금리가 뭐 아까 많이 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홍콩 금리가 요새 하이보 금리라고 있어요. 네. 하이보 리보 금리에 비슷한 이름으로 하이보 금리가 있는데 엄청 빠졌는데 이유가 은행권에 돈이 되게 많아요 지금. 네. 홍콩 조달 금리가 낮아진 거죠. 낮아진 거죠. 근데 홍콩에 지금 경기가 그만큼 중국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1분기에 바닥이라는 신호가 많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홍콩이 어쨌건 자금 수요가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홍콩 시장의 금융 시장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얹어진 기업들의 몸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 모태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업데이트 드릴 거고 저희는 지금 사실은 조금 견디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3월 그러니까 2월에 못한 퍼포먼스를 3월에 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올해 방향성은 저희가 착착착 업데이트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믿고 좀 알겠습니다. 견디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인대 일단 올해는 인프라 설비 투자 쪽에서 기회가 좀 있을 걸로 네. 보이는 가운데 거기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전인대 내용 나오는 거 해석해 주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좀 저희는 해보면 되겠네요. 네, 앞단에 저희도 소비 얘기는 계속 드렸고요. 네네네. 소비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쉬고 네,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이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인프라 투자도 오래 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중국 공부 2주에 한 번씩 하는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이게 뭔가 좀 재밌는 얘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심장이 이게 찌릿찌릿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그 느낌 받았습니다. 한번 다다음 주에 또 모셔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